내가 주식을 너무 잘해요. 저는 뭐 모의 투자대회 몇 등을 했고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약간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꼭 질문을 받아요. 그럼 트레이딩 하기 왜 배웠어요? 저는 AFPK만 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백이었거든요.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뭐 금융과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고 PB 되고 싶다면서 뭐 했어요? 뭐 변명 한번 해볼래요? 이러시더라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지금 현재 커리어하이 수강 중인 주대림이라고 합니다. 네, 최근에 증권사 PB로 입사하게 됐습니다. 대리님의 스펙을 조금 상세하게 여쭤보려고 하는데 네, 일단 졸업한 학교와 전공 저는 중앙대학교 사회복지학과 나왔고 창업학을 같이 함께 복수 전공했습니다. 학교 성적이 제가 3.36이에요. 평점이 네, 취업 당시 나이 26입니다. 취업 준비를 시작했었던 시기와 네. 이제 끝났던 시기 6월 20일 정도였던 것 같고 2023년 끝났던 시기는 12월 12일 저번 주니까 그러면 어학자격증이고요. 어학 자격증 네 토스 150 네,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럼 취업 당시에 보유하고 있었던 자격증 일단 처음 취업을 도전했을 때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이거 안 되겠는데 싶어가지고 뭘부터 할 수 있을까 하고 금융 관련된 자격증을 많이 따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빠른 게 AFPK여서 AFPK를 땄고 썼던 거는 AFPK가 전부입니다. 무조건 투자는 따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야 일단 문이 열리고 AFPK보다 투자가 좀 더 빠르고 그리고 대행이나 이런 것도 다른 자격증이 없다면 뭐라도 계속 따가지고 없어 보이지 않게 저처럼 좀 만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고 이런 거에 대한 좀 챌린지는 없었어요. 근데 자격증에 대한 질문은 안 들어왔고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저는 AFPK만 썼고 그 외에는 전부 다 공백이었거든요. 대외 활동이라고 해서 뭐 금융과 관련된 것도 하나도 없고 인적사항, 자소서, 중간에 AFPK 한 줄 일했었는데 PB 되고 싶다면서 뭐 했어요? 뭐 변명 한번 해볼래요? 이러시더라고요. 20살 때 뭐 창업을 하고 와가지고 제가 다녔던 사회랑 학교 사이에서 좀 이 간극을 보고 이것보다는 내가 좀 더 좋아하는 걸 찾아야겠다라는 게 좀 심해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뭐 장사를 계속 28개월 정도 했었고 그뿐만 아니라 창업 동아리 하면서 계속 창업 아이템들을 찾아다니는데 좀 더 열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제가 24살 때인가요? 3학년 때 마지막 방학 때 그동안 일 열심히 했으니까 나한테 선물 한번 주자 하고 제가 인도로 배낭여행을 떠났었는데 거기서 이제 좀 사고를 당했어요. 사고를 좀 크게 당해가지고 현지에서 막 수술하고 막 그랬었는데 양팔 골절된 상태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좀 한 2달 정도 입원을 했었어요. 그래서 누워있다 보니까 그동안은 몸을 써서 하는 일을 많이 해왔는데 이건 좀 한계가 있다는 걸 좀 처음 느끼게 됐고 뭐 해야 되지? 가만히 있어도 그래도 돈이 되는 자산을 좀 알아야겠다.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자본주의에 사는데 나는 자본을 하나도 모르는 주식도 모르고 부동산도 모르고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서 내가 뭐부터 할 수 있을까? 그래도 난 창업을 준비했으니까 기업 비즈니스 모델 보는 건 좀 쉽지 않을까? 재무제표 보는 거 이런 것도 좀 재밌어 하고 주식 먼저 한번 해보자 라고 해서 그때부터 1년 동안 투자에만 하루 종일 몰두를 했었죠. 생활이 정말 많이 바뀌었어요. 진짜 언제 죽을 수도 있다 이거에 대해서 너무 충격을 받아가지고 진짜 재밌게 살아야 된다. 진짜 내가 미친 듯이 좀 좋아하는 일을 해야 된다. 저는 주식이 좀 더 재밌다는 걸 확신이 좀 들었어요. 투자가 더 재밌고 시장을 따라가는 게 너무 재밌고 그 안에서 세상을 보는 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반대로 바깥의 세상에서 얻은 아이디어로 주식 투자를 하고 이런 게 또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내가 운용을 할까? 운용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증권사를 하고 싶긴 한데 잘하는 일을 하는 게 능력 수준에서 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누군가는 정말 하루 종일 데이터 보고 애널리스트처럼 보고서 쓰고 이런 게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 저는 제일 좋아하는 게 뭘까? 내가 제일 잘하는 게 뭐지? 라는 생각을 했을 때 저는 그래도 사람들과 소통하는 걸 좀 잘한다고 생각을 했어요. 옛날에 창업을 했을 때도 점주님들과 소통하는 것도 즐거웠고 그리고 또 군대 내에서도 이런 재테크를 아예 모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이제 은퇴 가까우시면 은퇴 관련돼서 세액공제라든지 이런 거 해드릴 수 있는 거 좀 알려드리고 동기들한테도 야 지금 코인 할 게 아니라 연금저축펀드 해라. 또 세금 얘기를 하고 있고 막 연말정산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들었던 답변 중에 제일 좋았던 게 진짜 이 일 좋아하는 것 같다. 이걸 하면 되겠구나. 운용을 해야 된다는 그 관념에서 벗어나니까 생각보다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다고 생각했고 내가 잘하는 일이 뭐지라는 그 키워드를 계속 파고드니까 PB라는 답변이 나왔던 것 같아요. 제가 PB를 하려야 된다는 마음 먹었을 때 좀 도움이 되는 거는 좀 공부하는 게 되게 재밌더라고요. CFP 하면서 정말 느꼈던 게 내가 약간 변태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되게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나 진짜 일 해야 되겠다. 좋아하는 공부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이 뭘까요? 시간이 빨리 가요. 55일밖에 준비를 안 해서 제가 그랬을 수도 있는데 더 알고 싶고 더 파보고 싶고 제가 그 다이어리를 쓰는데 다이어리에 24시간을 기록을 해요. 근데 한 번에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제가 부동산을 했을 때는 한 50분? 길어야 한 1시간? 근데 이번에 CFP를 하면서 거의 한 2-3시간씩 하더라고요. 그렇게 하는 거 보고 아, 나 이 일 진짜 좋아하는구나. 이런 게 좀 가시적으로 보이죠. 영업에 대해서 생각을 하신다면 나는 사람들한테 과연 이걸 팔 수 있을까? 사람들하고 뭐 술 먹고 이런 거 좀 부담스럽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 많이 하실 것 같긴 해. 저라고 뭐 안 되는 건 아니죠. 근데 그거는 너무 싸바싸고 너무 케바케 아니죠. 가봐야 아는 거고 해봐야 아는 거고 우리가 지금 그런 내용을 듣는 게 과연 지금의 내용인지 아니면 저 멀리 있는 과거의 내용인지도 불분명한 상태에서 지레 겁먹는 것보다는 한번 팔아봤으면 좋겠어요. 주변 사람들한테 뭐 내가 주식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 이거 자신 있게 한번 추천도 한번 해봤을 때 어떻게 들리냐 라고 물어볼 수도 있는 거고 연금저축펀드 이런 제도가 있는데 너 이거 하고 있냐? 한번 세일즈를 직접 해보면서 작은 주변에서 먼저 실천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펀드 매니저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근데 물론 알긴 알아야죠. 시향을 좀 따라갈 수는 있어야 되고 고객이 물어봤을 때 대답을 할 수 있을 정도는 돼야 되는데 내가 주식을 너무 잘해요. 그런 자소서를 쓰시거든요. 저는 뭐 모의 투자대회 몇 등을 했고 주식을 어떻게 트레이딩을 하고 약간 이런 거 쓰시는 분들은 꼭 질문을 받아요. 그럼 트레이딩 하지 왜 여기 왔어요? PB는 본질적으로 주식을 운용하는 사람이 아니라 고객과 만나고 영업을 하고 세일즈를 하는 사람이라는 거잖아요. 네. 면접관님들은 그걸 팔 수 있는지를 보고 싶을 거예요. 아, 난 주식 잘 못하는데? 이런 생각으로 주저하시기보다는 그래도 내가 그들과 대화할 수 있을 정도로 만들어야겠다. 이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보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PB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 범위는 너무 많죠. 자산도 너무 많고. 특히 PB는 너무 많은 걸 알아야 되거든요. 네, 스페셜리스트가 되기보다는 제너럴리스트가 되는 게 좀 더 PB에게 유리하기 때문에. 근데 항상 중요한 거는 시즌을 위해서 꼭 필요한 거는 뭐니 해도 시황이지 않을까 싶어요. 시황은 진짜 꼭 알아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은 모든 질문들이 그걸 바탕으로 대답을 하는 것과 안 하는 것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시장이 전망이 안 좋은데 뭐 주식을 사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그 근거를 물어보실 거거든요. 거기에 대한 충분한 근거를 대지 못할 거면 아예 모르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겠죠. 그래서 그런 걸 좀 조심하기 위해서라도 시황은 좀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근데 저는 이걸 영업점에서 여쭤봤거든요. 주식에 대해서는 꼭 고객들이 물어본다고 하시더라고요. 요즘 뭐가 좋아요? 이 얘기를 꼭 하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시황을 좀 읽을 줄 알면은 그건 진짜 도움된다. 행동에 초점을 두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그 트레이딩 이코노미라는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서 매일 경제 지표가 어떤 게 발표되는지가 나와요. 거기에 일단 처음에 별 3개짜리인가 5개짜리인가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별이 제일 많은 것부터 보기 시작해요. 처음에는 별 3개짜리만 좀 보고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게 근데 무슨 일이야? 쳐봐요. 아 이게 이런 일이 되는구나. 그럼 그거에 대해서 또 네이버 증권 리서치 검색하는 게 있는데 데일리 마켓이란 브리핑이 나와요. 그 아침 저녁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아침에 그거 한번 보고 저녁에 그거 한번 보고 그래서 증권사들이 지금 이런 걸 주목하고 있구나. 그럼 거기에 대해서 내가 모르는 거 있으면 좀 더 파보고 그런 식으로 계속 시황을 유지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이게 신문을 보다 보면 처음 좀 많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보긴 보는데 그래서 뭐 어떡하는 거지? 이런 경우가 좀 많았어요. 저도. 리포트 보는 습관을 좀 많이 들이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증권가가 주목하고 있는 게 뭔지 그 다음은 아무래도 본인이 어떤 분야를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연금과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고 하면 연금과 관련된 제도라든지 많이들 말씀하시거든요. IRP나 뭐 연금저축펀드에서 세액공제를 받게 해드리겠다 하면 그래서 꼬리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얘가 진짜 알고 하는 건지를 점검하시기 위해서 하시는 거기 때문에 내가 얘기하고 싶다면 그 부분에 대한 관련된 법 정도는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지점 방문 해봤어? 라는 질문은 무조건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해봤겠지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물어보시진 않으셨는데 뭐 다 해봤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하길 잘했다라고 생각을 좀 했고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면접 보기 전에 적어도 3개년도에 사업보고서를 쭉 보거든요. 그래서 뭐가 달라졌는지를 좀 주목을 하려고 해요. 많이 바뀌더라고요. 근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로 현장에도 반영이 됐는지는 KC청 마크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많이 확인하러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어떤 고객이 많고 고객들을 어떻게 발굴하는지 실제로 고객님들하고 대화를 할 때 어떤 걸 좀 준비하면 좋을지 실제 현업과 관련된 얘기를 들으러 가는 거지 제 거 자소서 좀 봐주실래요? 약간 이거는 좀 아니라고 보고 있고 왜냐면 그분들도 엄청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자소서나 면접 질문 뭐 받았어요? 이런 것도 대답은 해주세요. 대답은 해주시는데 그보다 일단 내가 알아야겠다는 건 그런 것들이 있어요.
다른 분들에게도 추천을 하시는 거지. 준비 안 해가면 사실 필요 없는 것 같아요. 뭘 알고 싶은지 준비 안 해가면 필요가 없는데 저는 지금 입사하게 된 회사 말고 다른 데도 몇 번 갔었거든요. 근데 정말 각 증권사마다 밀고 있는 게 있고 각 증권사마다 특징이 모르는 데 있어요, 하나씩. 이거 어떻게 알지 싶은 것들이 있어요. 저는 꼭 물어봤던 게 왜 여기 증권사의 장점이 뭘까요? 그래서 각 증권사마다 밀고 있는 게 있으면 그게 또 나의 세일즈 포인트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잡기 위해서라면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요?